1097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다섯 개의 영역을 빨, 주, 노, 파, 금 이렇게 다섯 개의 색연필을 사용하여 색칠을 하려고 하네요. A, B, C, D의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해도 사용해도 좋으나, 자,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자,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한다는 항상 나오는 문구고, 자,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도 항상 나오는 문구라고 했죠. 우리가 개념 시간에도 색칠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죠? 자, 색칠하는 문제는 항상 많이 인접되어 있는 부분부터 색칠을 해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많이 인접한 부분이 A가 되니까, 자, A에 색칠할 수 있는 게 바로 색깔이 다섯 가지가 있으니까 바로 다섯 가지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지역에 우리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적어 두는 게 훨씬 생각하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는 순서대로 칠해보면 B 지역을 칠할 때는 자, 빨간색과는 어떻게 다른 색을 칠해줘야 되죠? 인접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빨간색을 제외한 몇 가지 색깔, 네 가지 색깔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되니까 자, B에 색칠할 수 있는 것도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여기에 주황색을 칠했다고 가정할까요? 자, 이제 어떻게 C 지역에는 바로 A 지역과 B 지역을 인접하고 있으니까 바로 C 지역은 빨간색과 주황색이 아닌 몇 가지 색깔, 바로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중에 하나를 칠해야 되니까 칠할 수 있는 가지 수는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하기로 연결하고 D는 A와 C가 지금 인접해 있죠. 자, E는 아직 색칠을 안 했기 때문에 인접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칠해 놓은 부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과 노란색은 칠할 수가 없으니까 주황색, 파란색, 검정색 중에서 칠할 할 수가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칠했다면, 이제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해? 이 부분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칠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 주황색, 노란색, 검정색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니까 세 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를 곱해주면 되니까 5, 4, 20에다가 3을 3번 곱하면 27이 되죠. 자, 따라서 전체 경우에서는 540까지나 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109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의 세 개의 영역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의 네 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ABC의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인접한 게 B 지역이죠. 자, B 지역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일단 몇 가지가 된다? 네 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B 지역에 빨간색을 칠했다면, 자, A 영역에는 빨간색을 제외한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세 개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겠죠. 자, A 지역에 초록색을 칠했다면 C 영역 또한 빨간색만 아니면 되겠죠. 따라서 C 영역도 세 가지가 된다. 즉, C 영역에 초록색을 칠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빨간색만 아니니까 세 가지가 되겠네요. 따라서 고사 36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1099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도시를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놓은 지도를 서로 다른 네 가지 색으로 색칠을 하려고 합니다. A, B, C, D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하여 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그런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죠. 당연히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그림을 지도를 잘 살펴보면요. A는 B와 D는 인접하지만 A와 C는 인접하지 않죠. 그리고 B와 D는 또 어떻습니까? 서로 인접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네 가지 색을 먼저 네 가지 색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색, 2번 색, 3번 색, 4번 색 아니면 빨주, 노초 이렇게 줘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각을 해볼 때 A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것은 1, 2, 3, 4 네 가지가 되겠죠. 자, 이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하기고 A 영역에 1번을 칠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B 영역에는 A 영역과 인접하니까 자, 1번 색깔을 칠했기 때문에 1번을 제외한 세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C 영역을 생각할 때 C 영역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바로 이 B 영역과 인접하니까 자, B 영역에 3번 색깔을 칠했다면 C 영역은 3번 색을 칠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만약에 3번 색을 칠하면 안 되니까 3번 색을 제외한 세 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나요? 맞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3번을 제외한 세 가지 색, 즉 3번을 제외한 1, 2, 4, 세 가지 색을 칠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C에 예를 들어서 2번 색깔을 칠했다면 뒤에는 1번과 2번이 아닌 바로 3번, 4번 둘 중에 하나를 칠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건 두 가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이 A와 똑같은 색을 칠했다고 가정하면 D는 1번만 아닌 색을 칠하면 되죠. 그러면 몇 가지 나오나요? 여기는 이번에는 1번을 제외한 세 가지가 나오죠. 자, 이렇게 C 영역을 어떤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D 영역의 가지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곱의 법칙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A와 C를 같은 색깔로 칠할 것인지 다른 색깔로 칠할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뭐 한다?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다시 우리는 분류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C에 어떤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즉 A와 같은 색을 칠할 것인지 다른 색깔을 칠할 것인지에 따라서 바로 D의 가지수가 달라질 때는 바로 무엇을 한다? 바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색깔을 조금 어떻게 이 말로 빨간색 자, 주, 노, 편하게 그냥 발주노초 무지개 색깔을 생각하면서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A 지역을 이제 같이 시작해 봅시다. A 지역은 네 가지 맞죠?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빨간색을 칠했다고 가정합시다. 빨간색. 그러면 B 지역은 빨간색이 아닌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중에 한 가지를 칠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주황색을 칠했다고 할까요? 자, 그러면 C 지역은 어떻게 하라고요? A와 C가 같은 색을 하라. 따라서 C 지역은 그냥 A 지역에 빨간색을 칠했으면 마찬가지로 빨간색, 주황색이면 주황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초록색이면 초록색 한 가지로 결정이 나는데요. 그런 다음에 D는 빨간색만 아니면 되니까 바로 몇 가지가 되겠다.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바로 세 가지 색을 칠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구사 36가지의 경우가 나온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A와 C가 다른 색깔을 칠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A는 네 가지가 맞겠죠. 그죠? 자, 빨간색을 칠했다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B 지역은 빨간색이 아닌 바로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니까 주황색이라고 해볼게요. 이제는 C는 A와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바로 주황색도 칠할 수 없고 빨간색도 칠할 수 없겠죠. 그러면 빨간색, 주황색이 아닌 노란색이나 초록색 바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C 지역에 노란색을 칠했다면 바로 D 지역은 빨강과 노랑이 아닌 주황색과 초록색 두 가지를 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풀이를 왜 두 개로 해야 된다고 했죠? 이 A와 C를 같은 색을 칠할 것인지 다른 색을 칠할 것인지에 따라서 D의 가진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분류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4, 3, 12 곱하기 4니까 바로 몇 가지가 된다? 48가지가 되어서 분류했으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36과 48을 더하면 바로 8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30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다섯 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자, 그럼 다섯 가지 색을 정해봅시다. 자, 무지개 색깔로 그냥 다섯 가지 빨주, 노, 초, 파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을 정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영역에 같은 색을 중복해도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항상 나오는 멘트죠. 자, 이럴 때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A 영역부터 바로 칠하면 되겠죠. A가 인접한 부분이 많으니까. 자, A 영역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일이 끝나지 않았죠. 자, A 영역에 빨간색을 칠한다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B 영역에는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을 제외한 네 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황색을 칠했다면 C 영역에는 빨간색과 주황색을 칠할 수 없겠죠. 따라서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세 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노란색을 칠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D 영역은 빨간색과 노란색이 아닌 주황색이나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칠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초록색을 칠했다면, 자, 이 영역에는 바로 빨강, 초록, 주황을 칠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가 될 것이고, 두 가지가 될 것이고, 맞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B 영역과 똑같은 주황색을 칠했다면, 이 영역에는 빨간색을 칠할 수 없고, 주황색을 칠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가 되겠다? 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에 칠하는 색깔에 따라서 이 영역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자? B 영역과 D 영역을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경우와 B 영역과 D 영역을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겠어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면요. A 영역에는 다섯 가지를 칠할 수 있는데 그 다섯 가지 중에 빨간색을 칠했다면 B 영역에는 빨간색이 아닌 나머지 네 개의 색 중에 하나를 칠할 수가 있겠죠. 자, 주황색을 칠했다면 C 영역은 빨간색과 주황색이 아닌 노란색과 초록색과 파란색 중에 하나를 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노란색을 칠했다면 D 영역에는 주황색과 같은 색을 칠하라고 했죠. B 영역과 D 영역은 같으니까
따라서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주황색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역은 빨강색과 주황색이 아닌 나머지 노랑, 초록, 파랑을 칠할 수가 있으니까 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5, 4, 20까지와 3, 3은 9가 되어서 180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번에는 B와 D의 영역이 다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다른 경우를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5 곱하기 4 곱하기 3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D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빨간색도 칠할 수 없고 노란색도 칠할 수 없고 인접해 있으니까 주황색도 칠할 수 없겠죠. 다른 거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빨주노를 칠할 수 없으므로 초록이나 파란색 두 개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영역에는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을 칠할 수 없으므로 노란색이나 파란색 중에서 칠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몇 가지가 된다? 두 가지를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5, 4, 20에다가 바로 12를 곱하면 되니까 바로 240까지가 되어서 분류를 했으니까 두 개를 모두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420까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1099번과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01번입니다. 자, 4개의 숫자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죠. 4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한다면 바로 4팩토리얼 가지, 즉 24가지가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조건이 있네요. 이 네 자리 자연수를 자, A1, A2, A3, A4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즉, 1000의 자리가 A1, 100의 자리가 A2, 10의 자리가 A3, 1의 자리가 A4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AI가 I가 아닌 것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의 개수라고 했죠. 자, 여기 있는 첨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서로 달라야 됩니다. 즉, A1이 바로 I가 1이니까 이 A1이 바로 무엇이 아니라 1이 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즉, 천의 자리에는 자, 1이 올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I가 2면요. A2가 2가 아니니까 100의 자리에는 2가 오면 안 된다. 그러면 10의 자리에는 3이 오면 안 되겠죠. 1의 자리에는 4가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3421 같은 경우의 숫자는 되지만, 자, 3000, 예를 들어서 214 같은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100의 자리에는 바로 2가 오면 안 되고, 1의 자리에도 4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즉, 100의, 1000의 자리는 1이 오면 안 되고, 100의 자리는 2가 오면 안 되고, 10의 자리는 3이 오면 안 되고, 1의 자리는 4가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순열을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개념 시간에 교란 순열이라고 했는 거 기억나나요? 이게 바로 교란 순열입니다. 즉, 선생님이 예를 들었을 때는 자기 책가방을 집에 갈 때는 자기 책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의 책가방을 가지고 간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그죠? 자, 그것처럼 자기 자리에는, 즉, A1에는 1이 못 온다고 했으니까 자기의 위치에는 그 숫자가 못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열이 바로 교란 순열이 되겠네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교란순열이 두 명일 때는 교란순열이 뭐 시험에 물어보지도 않겠지만 한 가지뿐이겠죠, 그죠? 그런데 세 명이 자기 책가방을 가지고 가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네 명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9가지가 나오고, 바로 5명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5명일 때는 44가지로 되게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명일 때와
네명일 때만 잘 알면 좋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바로 이구 안아라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교란순열은 바로 수용도를 이용하면 굳이 얘를 암기 안 해도 여러분들 직접 나열해서 생각하면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외우는 친구들은 요게 네 명이 자기 책가방을 가지고 가지 않는 거니까 바로 이구 안항해서 아홉 가지로 바로 외워서 1번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단독적으로 그대로 답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교란 순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시험에 내기 좋겠죠. 왜냐하면 직접 내가 A1, A2, A3, A4를 적어 놓은 다음에 수영도를 직접 만들어 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명일 때는 간단하니까 네 명이 왜 아홉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A1, 즉 천의 자리는 1이 못 오니까 2가 와도 되고 또 3이 와도 되고 또 4가 와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천의 자리 2가 왔으니까 그러면 백의 자리는 자, 2는 벌써 왔으니까 1과 3과 4가 모두 다 이렇게 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남은 숫자는 먼저 1, 2가 왔으니까 3, 4가 남았잖아요. 3, 4는 어떻게? 3이 올 수 없으니까 4가 오고 3이 오면 되고요. 2, 3이면 1, 4가 남았으니까 4는 여기 못 오니까 4가 오고 1이 오면 되겠네요. 자, 2, 4가 되었으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1, 3이 남았죠. 그런데 3이 여기 올 수 없으니까 여기에 1이 오고 여기에 3이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천의 자리에 3이 왔다면 백의 자리는 자, 3을 제외한 1, 2, 4 중에서 2가 올 수가 없겠죠. 그죠? 따라서 1과 4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이 왔다면요. 1이 왔다면 1, 3이 왔으니까 남은 것은 2, 4가 되니까 4가 와야 되고 2가 와야 되겠죠. 이제 3, 4가 여기 왔으면 1, 2가 남았는데 1, 2는 3, 4와 같지가 않으니까 바로 10의 자리에 1, 2가 왔을 때 1이 온다면 여기 2가 오고 2가 오면 여기 1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2일 때도 세 가지, 3일 때도 세 가지지만 자, 조금 구조가 달라지죠. 그죠? 이번에는 4일 때는 여기에 마찬가지로 2가 못 오니까 1과 3만 오겠습니다. 자, 1이 왔다면 4, 1이니까 남은 것은 2, 3이 되어서 여기에 2가 오고 여기에 3이 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 4, 3이 왔으니까 1, 2는 지장을 받지 않으니까 1, 2가 와도 되고 1, 2가 왔다면 2, 1로 순서가 오면 되겠죠. 이래서 몇 가지가 나온다? 아홉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교란순열이 되겠습니다. 302번입니다. 자,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다섯 개의 농구공을 다섯 개의 가방 A1, A2, A3, A4, A5에 각각 한 개씩 넣을 때, 자, 2가 적힌 공은 A1에 넣으라고 하네요. 2는 A1에 넣고, 자, 나머지 K가 적힌 공은 가방 K에 넣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 달라고 합니다. 자, 2번 공은 자, A1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기 번호와 같은 가방의 번호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교란 순열이라는 걸 알겠죠. 따라서 우리는 수용도를 직접 그려보면 되겠죠. 얘는 조건이 이렇게 벌써 이 2가 A1에 들어갈 때만 하라고 했죠. 사실 이런 조건이 없으면 바로 5명의 교란 순열이니까 44가지가 되어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2가 적힌 공은 A1에 딱 들어가는 경우에 가지수만 찾아달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A1, 여기는 A2, 그리고 A3, A4, A5 가방 안에 자, 각각 농구공을 집어넣을 때 자, A1에는 누가 온다고? 바로 2번 공이 온다고 딱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A2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2번 공이 벌써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1번 공이 와도 되고, 또 3번 공이 와도 되고, 또 4번 공이 와도 되고, 또 5번 공이 와도 상관이 없겠죠. 자, 따라서, 자, A1에 바로 2가 왔으니까 A2에는 1, 3, 4, 5가 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교란 순열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 2번과 1번이 왔으니까 3, 4, 5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3번은 여기에 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4번과 5번이 오면 되겠죠. 4번과 5번이 왔을 때 2, 1, 4면 남은 게 바로 3번과 5번이 되니까 자, 여기에 5번이 오고 여기에 4번이 오면 되겠네요. 이번은 2, 1, 5니까 그죠? 남은 게 3번, 4번이죠. 4번이 못 오니까 여기에 3번이 오고 여기에 4번이 오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2번, 3번이 왔으니까 남은 거 공이 1번, 4번, 5번이므로 이 3번 주머니 안에는 바로 1번, 4번, 5번이 모두 다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이 왔다면 1, 2, 3이 다 적용됐으니까 남는 것은 4, 5니까 5가 오고 4가 오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 3, 4가 왔으면 남는 것은 1번과 5번이니까 여기에 5번, 여기에 1번이 오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3번, 5번이면 남은 게 1번과 4번이니까 여기에 1번이 오고 여기에 4번이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번, 4번이 여기 왔으니까 남은 것은 1번, 3번, 5번이 되니까 3번은 올 수가 없죠. 따라서 여기는 1번과 5번이 오면 되겠네요. 1번이 왔다면 1, 2, 3면 남는 것이 3번과 5번이니까 여기에 5번이 오고 여기에 3번이 오면 되겠죠. 자, 2, 4 오면요. 남은 게 1번과 3번이니까 1번, 3번은 4번, 5번과 상관없으니까 자, 1번과 3번이 오고 여기 3번과 1번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2번, 5번이면 남는 건 1, 3, 4니까 여기에는 3번은 모으고 1번과 4번이 오면 되겠죠. 자, 1번이 왔을 때는 1, 2, 5니까 남는 것은 3번, 4번이니까 여기에 3번, 여기에 4번이 와야 되겠죠. 이번에는 2, 5, 4면 남는 것은 1, 3이죠. 1번, 3번은 4번, 5번과 상관이 없으니까 1번, 3번이 왔을 때 3번과 1번이 이렇게 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다 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란 순열일 때는 여러분들 뭘 이용하면 되겠다? 바로 수영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영도는 다른 말로 나뭇가지 모양이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